우리는 일단 오랫동안 봤잖아. 근데 나는 너가 걷는 행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거든? 그게 아무리 내가 너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너와 너의 앨범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네. 인터뷰를 시작을 해볼까? 응, 오케이. 너 누구야?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 나는 음악을 하는 프로듀서 블렌이라고 하고 이번에 인터서울이라는 정규 앨범을 냈지. 이번에 인터서울이라는 정규 앨범을 냈다고 했는데 이 앨범은 혹시 어떤 앨범인지 알려줄 수 있나? 일단 이 앨범은 앨범 제목에서 약간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윌리엄 버로스라는 작가의 소설 네이키드 런치라는 그 소설에서 차용을 해온 거거든. 인터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 문화와 뭐 가치가 섞여서 그 질서와 경계가 모호한 그런 혼란스러운 공간을 나타내거든. 나는 이 인터존이라는 개념을 차용을 해와서 인터서울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요즘 내가 느끼는 서울 혹은 뭐 인터넷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인터존이라는 개념처럼 되게 모호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사랑보다는 뭐 혐오와 비난, 갈등, 냉소적인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랑 같은 세대 혹은 그 윗세대, 아랫세대들도 같이 느끼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해서 이런 앨범을 발매하게 됐지. 일단 나도 앨범을 들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높고 나는 좋았거든? 전체적인 노래가 다. 그렇다면 앨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 이번 앨범에서 혐오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너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오면서 너의 혐오의 씨앗이 뭔가 시작됐던 순간을 친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거든? 그랬을 때 너는 진짜 그 너의 혐오의 씨앗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느끼는 거야? 내가 느꼈을 때 혐오의 씨앗이 발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은 아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이쯤이었던 것 같아. 나도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었던 때거든.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사실 한국에서 남자 학생이라고 하면 게임과 학업, 뭐 스포츠 이거밖에 사실 없거든 인생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학업과 게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 학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게임은 더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게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공부는 잘하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이게 나는 외부를 향한 혐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생각을 해보니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혐오였던 거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쟤보다는 더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싫은 거를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나는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는 뭐 너 스스로 잘 못 느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너의 내부적인 요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내부적인 요소가 맞는 것 같아. 음. 그런데 어렸을 당시고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탓을 자꾸 외부로 돌렸던 거지. 혐오의 씨앗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응, 그게 이제 뭐 너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원래는 외부인 줄 알았지만 뭐 내부적인 문제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자기 혐오랑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 응, 우리는 지금 20대 후반이 됐지만 사실 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속으로는 계속 자기 혐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 이게 완벽하게 없어질 수는 없다 보니까. 응. 근데 이런 자기 혐오가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 내가 생각했을 때 자기 혐오는 스스로가 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그 영향도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과적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과적응이라는 단어가 환경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 뭐 감정, 그리고 한계 등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해.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학창 시절에 입시 환경에 놓여 왔지. 그런 환경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환경적인 요구에 의해 뭔가 놀고 싶은 거, 뭐 감정, 할 수 있는
한계들, 뭐 잠을 줄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환경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강하게 눌러놓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거든. 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잖아.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놓여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즉, 잘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인정받기 위해, 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뭐 우리는 항상 성취를 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꼭 성취를 해야만 하고, 그러려면 스스로를 항상 채찍질하고 비난하고 뭔가 나무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내부 시스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 버리면 금방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고 말 테니까. 그러면 어쨌든 너는 자기 혐오가 계속 뭔가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과적응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 거라고 나는 들리거든? 맞지? 내가 생각했을 때 과적응이라는 부분이 이제 너는 입시를 예시로 들었고 뭐 무한 경쟁 사회를 예시로 들어서 생각이 든 건 이제 지금 취준하고 뭐 취업 뭐 이직 하면서 뭐 사람들이 어쨌든 무한으로 막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고 맞아. 서로의 스펙을 막 비교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나는 생각이 나는 것 같거든? 맞아.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취 압박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성취 압박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휴식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기는 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쉬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분명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좀 쉬어주는 부분도 인생에서는 분명하게 필요한데 그 휴식하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겠지. 그리고 성향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사실 완벽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룰 수 없는 기준치를 잡아두고 그거를 이루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못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와 결과 중심적인 사고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과정이 뭐가 됐든 간에 잘못된 거다. 이런 사고들, 과정이 중요한 일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만 해서 그것이 그 프로젝트, 행위, 일련의 시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실패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많은 실패를 해본 사람은 사실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그 실패가 또 다른 성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패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그 삶이, 자기의 커리어가 모든 게 다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져.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쟤는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근데 속으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속으로는 골마 있는 부분들이 있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미래, 성취를 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뭔가 너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다 뭐 인스타나 SNS에서는 뭐 잘 살아 보이는데 뭔가 저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 이제 내 주변에서는 뭔가 그러다가 아예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좀 많이 봤고 근데 뭔가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 내 생각에 겉으로 잘 산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외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거든. 외부 기준이라고 하면 학교나 뭐 직장, 뭐 그런 관계들에서 있어서 같은 것들이지. 예를 들면 너와 나는 지금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직장에서는 내가 회사를 다녔을 때 직장 상사와 부하로서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 직장 회사 동료와의 관계가 또 있는 거고, 그다음 후배들과의 또 관계가 있는 거고, 학교로 들면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선배 후배들 간의 관계가 있겠지. 뭐 이런 모든 일련의 사회로서의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기준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오로지 나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거든.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나만 있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나는 눌려있는 감정이라든가 생각, 뭐 아니면 진짜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
성취 압박 환경에서는 뭐 멈추면 불안해지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난 무너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학업의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 혼자 계속 공부를 한다거나 무언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자는 시간 외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나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는 나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바쁠 때는 이게 버텨지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무언가가 없거나 소강 상태가 되면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기간이 있을 때,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이 있을 때 한 달, 두 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이 딱 끝난 당일날 다 같이 놀잖아. 근데 놀았을 때 한 이틀, 3일 놀고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계속 불안해지고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 이런 것들이 나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 무너진다는 건 약한 게 아니라 또는 뭐 실패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온전한 나의 자신, 온전한 내 욕구와 대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나를 보았을 때 그 말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 너 이대로 괜찮아? 너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야? 너 이대로 해도 괜찮겠어? 이런 질문들이 나는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너가 말한 게, 그러니까 결국에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이유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민낯을 이때 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자기 혐오를 한다는 게 뭔가 잘못된 걸까? 뭔가 사람들은 이 자기 혐오라는 거를 꼭 없애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없애야만 하는 걸까? 나는 자기 혐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나는 이 자기 혐오라는 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보면 특정 환경이 되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기준치를 정해놓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게 갑자기 확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특정 상황이 되면 다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은데, 나는 이거를 완벽히 없앨 수 없다면 다루는 방법 아니면 뭐 예방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런 감정들은 솔직히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거든. 내가 더 완벽해져야지, 내가 더 이러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할수록 더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모습조차 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부족한 모습도 잘난 모습도 모두가 다 같은 나인 거지. 나는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각자 잘하는 게 다르고 각자 부족한 부분도 다르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랑 비교했을 땐 저 부분이 부족하고 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땐 저 부분이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난 부분이 있고 못난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를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좀 더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참 이게 스스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하거든. 그렇게 어쨌든 너는 뭔가 자기 혐오라는 거를 이제 뭔가 스스로 느꼈던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까 뭐 혐오의 씨앗을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그렇다면 자기 혐오를 마주했을 때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였던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거를 좀 다르게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 나는 처음에는 완전히 없애는 게 나의 목표였거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완벽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그런 상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 사실 완벽이라는 건 없다는 건 모두가 알잖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아직은 이 정도가 부족하는구나, 아직은 내가 여기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수준인 것을 인정하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 성취 욕구보다는 내가 이만큼을 성장할 수 있네 라는 성장 욕구로 좀 전환을 시켜서 생각하면 좋은 방향성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꼭 100점을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아직은 30점이지만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그런 단계에서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너의 10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얘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었거든.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뭔가 그 단단함이 나오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다시 뭐 앨범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앨범의 주제가 결국에는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라는 문장이 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스스로를 좀 구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나? 사실 솔직하게 대답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봐. 이번 앨범만 봐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성취는 이뤄내지 못했거든.
나는 좀 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뭔가 그런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전달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내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서 내 음악이 도움이 되었나? 라는 부분도 잘 모르겠어. 도움이 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직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나? 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 과거의 나였다면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좀 더 조리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을까? 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되게 나는 무능력하다, 쓰레기다, 나는 진짜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내가 이런 방향성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나의 노력과 방향성이 그런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진심들이 아직 닿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방향성으로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완벽하게 나를 지금 구원해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계속 구원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럼 결국 우리는 언제 자기 자신과 약간 마주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역할과 뭐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각자가 받는, 외부로부터 받는 뭐 역할들이나 뭐 기대들이 있겠지. 근데 그 역할이나 그 기대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제외한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스스로를 마주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제약이 없이 오로지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했나? 나는 뭘 좋아했나?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나와의 대면은 성장의 결과라기보다 그런 역할이나 기대의 가면이 부셔졌을 때, 더 이상의 가식이나 뭐 숨김을 할 것이 없을 때, 뭐 또는 도망칠 곳이 없을 때, 그럴 때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의 진짜 모습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그 마주하는 순간이 굉장히 개개인한테는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이 되겠군. 그치?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가서, 그래서 너는 이번 인터서울이라는 앨범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음, 나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혹은 내 상황이나 문제 같은 것들을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때가 있거든. 그리고 어떤 성취들이 나의 불안이나 걱정 같은 것들을 모두 없애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기가 있어. 그런데 뭐 아무리 뭐 환경, 사람, 뭐 조건, 관계,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좋아져도, 좀 더 나아져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 음. 내 상태 또한 크게 바뀌진 않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나 자신의 문제로 오게 되더라. 결국에는 내가 봐야, 내가 보는 시선,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 결국에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왔던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높은 기준치를 정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싫어하고 뭐 이런 악순환의 고리 같은 것들을 끝낼 마땅한 방법 혹은 사람, 뭐 이런 게 딱히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 문제인 것 같아.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나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오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해주고 싶었어. 어떻게 보면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이 앨범을 꼭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나? 사실은 이 앨범이 되게 공격적이고 좀 더 날카로운 앨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었으면 하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좀 자신이 미워지는 사람들 있잖아. 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지. 왜 내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나약할까?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계속 어떤 환경에서 버텨가고 있는데 왜 힘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 또는 뭐 그러니까 쉼이 필요해서 쉬는데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특히 더 들려주고 싶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감기같이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인 것이라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제 극복해내려는 뭐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너는 어떤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기억이 되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나는 단순히 그냥 곡을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듀서가 좀 되고 싶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느끼는 것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 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이나 경험들이 어떤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시선으로 모두의 삶과 그런 다양한 시선으로 모두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다채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각자의 삶이 이런 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라면 다른 것보다 음악 진짜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앨범 많이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음악 진짜 퀄리티 좋게 잘 만들었으니까 많이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